왕이 직접 내린 검이 사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곳간 문은 부서진 흔적 하나 없이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있어야 할 검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 검의 이름은 청룡보월도. 용이 새겨진 칼날은 달빛을 받으면 푸른 빛을 띠었고 칼집에는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지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에게만 내려지는 충성과 신의를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검을 받은 집안의 주인은 한때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검을 받아 드는 날, 주인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절했습니다. 이 은혜를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이 한 집안의 모든 비밀을,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속내를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오늘 야담회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검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노비,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전쟁터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편안히 들어보시지요. 경상도 어느 고을에 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나라에 충성을 바쳐온 집안이었고 청렴함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저 집안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집이다. 그 집안의 주인 이판서는 55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단련된 몸이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한 번 내린 결정은 거두지 않는 성격이었지요. 그러나 그 집안 안에는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주인의 외아들 22살의 이 도련님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책보다는 술을 가까이 했고 예의보다는 욕설이 먼저였으며 밤이면 기방을 드나들고 낮에는 노름판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하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저 도련님 때문에 언젠가 집안이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도련님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루 종일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였지요. 아버지,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도 언젠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밤늦도록 촛불 앞에 앉아 글을 읽던 아이. 군장도 혀를 내두를 만큼 총명했던 아이. 그 아이가 변한 것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온 날 이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판서가 돌아왔을 때 고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집안은 잔치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문 밖까지 뛰어나가 아버지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 잔치가 무르익고 아버지가 술에 취하자 아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사는 것이다. 약한 자는 죽는다. 살아남은 자가 옳다. 전장의 참혹함을 견뎌온 사람이 술김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그저 술버릇으로 흘려들었겠지요.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나는 약해지지 않겠다. 하지만 아이가 찾은 강함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전장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쾌락이었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도련님을 만들었습니다. 이 판서는 아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집안에 왕의 검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청룡보월도를 두 손으로 받아든 날, 이 판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요. 다들 감격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오래된 아무도 모르는 죄책감. 그 비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검이 사라졌습니다. 검이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새벽 일찍 일어나 곳간을 살피던 노비였습니다. 노비의 이름은 덕만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58, 이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이 판서보다 3살 위였지만 주인과 노비로 태어난 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덕만이 곳간 앞에 섰을 때 자물쇠는 잠겨 있었습니다. 문도 멀쩡했지요. 하지만 그는 왠지 불안한 마음에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깜박였습니다. 검이 없었습니다.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할 청룡보월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덕만은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받침대는 비어 있었지요. 그는 달려가 주인을 깨웠습니다. 이 판서가 곳간 안을 직접 살폈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짧은 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안에서 가져간 것이다.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열쇠를 가진 자가 열었거나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즉, 이 집안 사람이 가져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안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러 모아라. 하인들, 노비들, 심부름꾼들까지 모두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 판서는 직접 앞에 나서서 하나씩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날 밤 어디 있었느냐? 누구를 보았느냐? 수상한 것을 듣지 않았느냐?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이기도 했고, 알더라도 말했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서이기도 했지요. 이 판서의 인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질을 시작하라. 첫 번째 노비가 끌려 나갔습니다. 비명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당에 쓰러진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도 나오지 않았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 판서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이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나면 관아에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보고가 들어가면 한양까지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왕이 내린 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안이 대대로 쌓아온 이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지요. 이 검을 찾지 못하면 나는 끝이다. 이 판서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당 한편에서 노비 덕만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사흘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을 말해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밤새 고민했지요. 하지만 마당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다 보니
더 이상 침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판서가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무엇이냐? 덕만은 입술을 깨물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께서 긴 물건을 들고 비문으로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 판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부정이었습니다. 그게 거밀 리 없다. 하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긴 물건, 뒤문. 그날 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덕만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람을 시켜 기방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날 밤 기방에서 큰 돈을 쓰셨다고 합니다. 노름판에서도 은전을 아끼지 않고 걸었다 합니다. 이 판서는 조용히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도련님에게는 허락된 용돈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닷냥. 그것도 최근에는 낭비가 심하다 하여 반으로 줄인 터였지요. 기방에서 수십 냥을 쓸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며칠 후 고을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장물아비가 귀한 검 하나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이 판서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검이 사라진 날, 아들은 긴 물건을 들고 나갔고, 그날 밤 큰 돈을 썼으며 검은 작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날 저녁 아들이 불려왔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 판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디 있었느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바람을 쐬러. 무엇을 들고 나갔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어디에 있느냐?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판서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루 종일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 밤늦도록 촛불 앞에 앉아 글을 읽던 아이. 그 아이와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방 안에서 검이 놓였던 자리를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판서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의 기억이었습니다. 3년 전 전쟁터. 이 판서와 그의 병사들은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혔고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지휘관인 이 판서가 앞에 서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부대 안에 있던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제가 남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께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제가 적을 막겠습니다. 어서 퇴각하십시오. 그 병사의 이름은 덕만이었습니다.
노비 출신으로 군에 차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판서와는 같은 고을 출신이었고 어릴 때부터 주인과 노비로 살아온 사이였지요. 이 판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퇴각했습니다. 덕만은 남아서 적을 막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 판서와 병사들은 포위를 뚫고 나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공은 이 판서의 것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판서는 영웅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었고 고을에서 이름을 드높였지요. 덕만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와서도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그날 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지요. 이 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덕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대우해 주었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지요. 매질을 줄여 주었고 먹을 것을 조금 더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청룡보월도가 내려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에게만 내려진다는 그 검이. 이 판서가 검을 받으며 흘린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는 자의 눈물이었지요. 진짜 공을 세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노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으로 자신이 왕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이 판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판서는 빈 검 받침대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검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직한 목소리로 그날 나를 살린 사람이 지금 내 마당에서 노비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자식마저.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 자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는 자식마저 뺏으려 하는구나. 그것은 독백이었지만 동시에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이 판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덕만을 불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덕만이 불려 들어왔을 때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지요. 덕만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덕만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리고 이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을 범인으로 세워라. 그 말의 의미를 덕만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덕만에게는 18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와 마찬가지로 이 집안의 노비로 태어난 아이였지요. 하지만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습니다. 글을 좀 읽을 줄 알았고 남을 해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아들을 검 도둑의 범인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덕만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리, 지금 뭐라 하셨사옵니까? 이 판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범인이라 하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난다. 집안도 너도 살 수 있다. 덕만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나리. 제 자식을 한 번만 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소인을 벌하시옵소서. 이 판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덕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덕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사오나 제 자식만은 제발. 이 판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잘 들어라. 이 일은 나라와 엮인 일이다. 검을 찾지 못하면 이 집안뿐 아니라 너와 나 모두 끝이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내가 내 명을 따르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마. 덕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그 순간 이 판서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허면 내 아들을 찢어 죽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덕만의 숨이 멎었습니다. 나리. 명을 따르지 않으면 내 자식은 살 수 없다. 덕만의 손이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이 판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덕만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덕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밝은 얼굴로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덕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덕만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전장에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 남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을 막아낸 그날. 그 공으로 주인은 영웅이 되었고 자신은 여전히 노비였지요. 그것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은 자신의 자식마저 희생시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식을 팔아야 하는가?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덕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참아. 그럴 수는 없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덕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죄인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관아 앞. 동이 트기 전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덕만은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포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냐? 덕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룡보월도를 훔친 자. 소인입니다.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덕만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포박을 받아들였지요. 사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사또는 날 밝기 전에 잠에서 깨어난 얼굴로 덕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을 어디에 숨겼느냐? 덕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훔쳤느냐? 덕만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질을 시작하라.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만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진짜 범인이 드러나고 그러면 도련님이 잡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덕만의 아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 나리의 명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대신 죄를 짊어짐으로써 적어도 아들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덕만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한편 그 시간에 덕만의 아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이 텅 비어 있었지요. 그때 이웃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이다. 내 아버지가 관아에 잡혀갔다. 무슨 말입니까? 검을 훔쳤다고 자수했다 한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매질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 순간 아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매질. 그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대로 두면 아버지가 죽는다. 그는 관아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코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소인이 보증합니다. 제발, 매질을 멈춰 주십시오.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매질을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비가 왜 스스로 죄인이라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범인이냐?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대신 소인이 죄를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범인이냐고 물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인이 훔쳤습니다.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 앞으로 걸어왔지요. 곳간 문은 어떻게 열었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다고? 예. 그날 밤 우연히 열쇠는 주인 나리께서 몸소 보관하신다 들었다. 우연히 열려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들의 입이 굳었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검을 어디에 팔았느냐? 장터에서 만난 사내에게 넘겼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릅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아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냥을 받았습니다. 10냥. 사또가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왕이 내린 보검을 10냥에 팔았다는 말이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바닥만 바라보았지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사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쓰러진 덕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고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허나 어딘가 맞지 않는구나. 이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조사하라. 이 한마디로 관아의 움직임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의심을 품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고을을 다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보아온 눈이었지요. 그 눈에 이 사건은 뭔가 어긋나 보였습니다. 첫째, 아버지인 덕만의 자수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범인이라면 검을 어디에 숨겼는지, 어떻게 꺼냈는지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의 자백 또한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린 노비 아이가 철통같이 잠긴 곳간에서 왕의 검을 꺼낼 수 있었겠느냐? 또한 그 아이에게 검을 팔 만한 연줄이 있었겠느냐? 셋째,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같은 날 죄인이라 나선 것 자체가 수상했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감추려는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포졸들이 흩어졌습니다. 기방으로, 장터로,
하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리고 먼저 곳간을 다시 살폈습니다. 문을 부쉈다 하였느냐. 하지만 문은 멀쩡했습니다. 쇠고리는 그대로였지요. 부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에서 열쇠로 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포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열쇠는 주인 나리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만 그 소식이 사또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가 어긋났구나. 노비 아이가 열쇠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방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기생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날 밤 은전이 꽤 많았습니다. 허나 30냥보다는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얼마쯤이더냐. 50냥은 좋게 넘었을 듯합니다. 사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둘째도 어긋나는구나. 노비 아이에게 50냥이 생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검을 팔았다면 그 돈이 어딘가에 있어야 했지요. 도련님은 그날 밤 어디 있었느냐? 포졸이 보고했습니다. 기방에 계셨다 합니다. 밤새도록. 사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관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포졸 하나가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날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느 하인이 최근 장무라비 하나가 귀한 검을 넘겼다는 말을 들었다 합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하인을 데려오라. 하인이 끌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며칠 전 장터에서 한 사내가 검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내의 생김새를 들으니 기방을 드나들던 장무라비라 하였습니다. 사또는 바로 명했습니다. 그놈을 잡아오라. 그날 밤 포졸들이 장터와 뒷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한 사내가 붙잡혔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관아로 끌려온 장무라비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검이요? 그런 건 모릅니다. 쳐라.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차례가 지나자 장무라비가 외쳤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검은 어느 젊은 양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자가 검을 넘기며 급히 돈을 달라 하였습니다. 값은 50냥이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 자를 보았으니 알아보겠느냐? 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또가 손짓했습니다. 포졸들이 이판서택 도련님을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도련님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이 부어 있었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또가 장무라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를 알아보겠느냐? 장무라비가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도련님이옵니다. 관아 안의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핏기를 잃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고 50냥은 도련님의 기방에서 쓰였으며 거래자도 확인되었습니다. 덕만의 자수는 거짓이었고 아들의 자백도 거짓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짜 범인인 도련님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나선 것이었지요.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나라의 보물을 훔치고도 죄를 숨기려 하였느냐. 게다가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관아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덕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그저 탐욕스러운 도련님이 벌을 받는 평범한 이야기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관아에서는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이 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 판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사흘 전에 짐작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때 관아 한편에서 덕만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리. 덕만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판서 나리께서 소인에게 명하셨습니다. 소인의 아들을 범인으로 세우라고. 관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라. 덕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도련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안과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소인의 아들을 희생시키려 하셨습니다. 이 판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관아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포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사또가 천천히 이 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죄를 남의 자식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였구나. 이 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비는 명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수하였고, 그렇습니다. 노비의 아들은 아비를 살리기 위해 또 스스로 나섰구나. 이 판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대의 가문이 왕의 신임을 얻은 것은 전장에서 그대가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 들었소. 그렇습니다. 그 공이 정녕 그대의 것이오? 이 판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소문이란 것이 있소. 전쟁이 끝난 후 그대의 부대에 있었던 자들이 한 이야기가 오래도록 돌았다오. 어느 노비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 혼자 남아 적을 막았다는 이야기. 이 판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리. 그 노비가 이자가 아니오? 사또의 시선이 덕만에게 향했습니다. 관아 안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판서는 오래도록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관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판서가 받은 공, 왕의 신임, 청룡보월도,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덕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바닥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의 아들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또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는 법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구나. 그 말이 관아 안 공기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이 판서와 도련님에게 시선이 향했습니다. 나라의 보물을 훔쳤으니 도련님은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요. 도련님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판서, 그대는 범인을 알면서도 감추었고 죄 없는 자를 희생시키려 하였소. 이 또한 법을 어긴 것이요. 이 판서가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사또가 잠시 침묵한 뒤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서, 그대가 마지막에 진실을 부정하지 않은 것, 그것만은
기억하겠소.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또의 시선이 덕만과 그의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덕만은 풀어주어라. 포졸들이 다가가 묶인 줄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덕만과 그의 아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덕만, 어찌 그리까지 하였느냐? 덕만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제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덕만의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하였느냐? 덕만의 아들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죄를 지을 분이 아니기에 그대로 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대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아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졸도, 하인도, 심지어 사또까지. 잠시 후 사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은 죄를 가리는 것이나 오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덕만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죄를 짊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죄를 짊어지려 하였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요. 그것이 효라할 수 있겠구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덕만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만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는 무너진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포박되어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덕만의 손과 아들의 손이 맞잡힌 곳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지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검도 아니었고, 공도 아니었고, 왕의 신임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그 단단한 신뢰였습니다.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련님은 법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청룡보월도는 결국 장무라비를 통해 회수되었고, 관아의 기록에는 이 집안이 스스로 범인을 밝혔다고 적혔습니다. 그것이 이 판서의 마지막 체면이었지요. 이 판서는 관직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재산 일부는 몰수되었고,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떨어졌지요.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덕만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평생 내게 진 빚이 있다. 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나는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덕만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 살아 돌아오셨을 때 소인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냐? 진심이옵니다. 이 판서는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덕만의 아들에게 이 집안의 토지 일부를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땅이 생기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판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덕만의 아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떤 노비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전장에 홀로 남았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관하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스스로 무너지려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요. 그것이 조선의 효였다.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진실이다. 진짜 강한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다. 왕이 내린 검 하나가 사라진 날, 그 집안 사람들 모두의 속이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왔던 비밀도, 외면해왔던 진실도, 그리고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이것이 오늘 야담회가 들려드린 청룡보월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야담회였습니다.